안녕하세요. 길고 길었던 5월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락장 견디느라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 우리는 이 하락장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하겠죠. 하락장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빠지면서 그냥 같이 빠져버린 뛰어난 종목들을 찾는 것이겠죠.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갖다 버린다고 이렇게 시장이 내려갈 때는 좋은 종목들도 가격이 같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에 이런 종목을 찾아내고 매수해야 시장이 돌아서서 올라갈 때 최대한 이익을 땡길 수 있겠죠. 그럼 좋은 종목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소위 공짜 주식이라고까지 얘기되는데 NCAV형 주식입니다. NCAV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뭐 전혀 별게 없습니다. 뒤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진짜 용어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 사실 실제로 도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NCAV는 영어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Net Current Asset Value의 약자인데요. 순유동자산 가치형 주식을 찾는 것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NCAV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서 할인 종목의 유형을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이죠.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 현명한 투자자에서 이런 종류의 주식을 추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소평가된 상황을 이용하는 안전하면서 수익성 높은 방법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라고까지 추천을 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NCAV형 주식의 의미와 이런 주식의 장단점을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실제로 이런 주식은 어떻게 찾아내고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AV, 즉 유동자산, 순유동자산 가치는 유동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그냥 너무 쉽죠? 말 그대로입니다. 순유동자산 가치는 유동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재무제표 보면 큰 항목에 정확하게 유동자산, 총부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빼면 돼요. 유동자산에서 총부채를 빼면 순유동자산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유동자산 가치와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순유동자산 가치가 더 크면 NCAV형 주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는 공식처럼 굉장히 명확합니다. 순유동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매입자가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토지, 건물, 설비, 기계 이런 많은 고정자산이 있는데 이런 순유동자산 가치형 기업은 순유동자산 가치만 시가총액보다 크기 때문에 고정자산이 공짜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만약 가능하다면 저 기업을 인수해서 바로 청산해버리면 오히려 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제정신이고 합리적으로 돌아간다면 저런 기업은 시장에 사실 거의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한 하락장이죠. 우리는 앞으로 찾아올 상승장을 대비해서 이렇게 극도로 저렴한 기업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NCAV형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막강한 자산 가치에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수치적으로 고정자산이 공짜라는 것이 눈에 확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숫자로 찍히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강력한 안전마진은 주가 하락에도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을 형성해 줍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실제로 이 전략의 성과가 굉장히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 책에서도 나오고 각종 백테스트를 해봐도 알게 되는 것인데 이제 뒤에 말씀드릴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을 능가하는 수익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그 네이버 창에 NCAV 성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무수히 많은 백테스팅을 해본 글들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NCAV형 기업이 가진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얘네들이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들으실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자산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면 약간 이런 리액션이 나올 겁니다. 이거 뭔가 약간 기업 리스트가 이상한데? 약간 이런 리액션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싸면 싼 이유가 사실 다 있습니다. 영업적으로 적자를 간신히 면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자산을 엄청나게 쌓고는 있는데 주주환원을 거의 안 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기업을 투자할 때는 그 리스트 전체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현명한 투자자에서도 리스트 전체를 분산해서 투자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스켓을 통째로 사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자세한 그 추가 분석 없이 이 리스트 중에, 바스켓 중에 뭐 적당히 마음에 드는 것 한두 개만 산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런 방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 잘못하면 뭐 거의 피똥을 살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유동자산 가치에 그 재고자산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을 과도하게 쌓아놓는 기업들이 실제로 있죠. 지금도 있고. 재고자산은 많은 시일이 지나거나 이제 더 이상 팔지 못하게 되면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쌓아놔서 그런 기업들은 재고자산이 약간 실제보다 과대 계상될 수 있거든요. 이런 기업도 순유동자산 가치형 기업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이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트리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기업들이 싼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대부분 이런 유형의 기업들은 영업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산도 왕창 있는데 영업까지 잘 나가는 기업이었으면 애초에 이렇게 싼 가격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뭔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 트리거가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업이 원래 잘 되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추세적인 거를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그 트리거가 영업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 주주 환원이 될 수도 있고 자산 매각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산 재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어떤 식으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CAV형 기업이라고 그냥 마냥 최고가 아닙니다. 대신 트리거가 발현되면 이런 기업들은 재평가가 정말 총알같이 일어납니다. 꽉 눌러놓은 용수철 풀어놓듯이 정말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그 주식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수적이고 장단점이 뚜렷한 NCAV형 기업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총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투자를 권유한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방법도 있어요. 지금부터 소개를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앞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기업 바스켓을 통째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현명한 투자자에도 이런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면 안전하고도 수익성 높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이죠, 이게. 개별 기업으로는 영업이나 주주환원 등에 각각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해당 기업을 모아놓은 풀 전체를 보면 자산 가치가 워낙 확고하게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하방이 좀 튼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기업에 트리거가 걸리게 되면 워낙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니 그 몇몇 기업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상당히 양호하게 캐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 전체가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 노출된 게 50개라고 한다면 그 50개 중에 정말 누가 봐도 숫자를 신뢰하기 어려운 기업들,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들 있죠,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 중에 한 20개에서 30개를 한 번에 매수하고 매년 혹은 뭐 매 반기마다 리밸런싱,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다시 채워주는 작업을 반복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 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 자체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에 있어서도 여러 전략에 응용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듣기에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방법만 간단하지 이 방법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일정한 그 전략에 따라서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제 말씀이. 두 번째 방법은 이 NCAV형 기업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편지나 쪽지로 굉장히 많이 묻는 것이 도대체 분석할 기업 선정을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있으면 제가 A 기업에 투자한다고 블로그나 이런 데 써놓으면 비밀 댓글로 이런 게 많이 달려요. 도대체 이런 기업은 어디서 찾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나요? 근데 NCAV형 기업이 이런 분석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 리스트를 쭉 뽑아서 독점성이 있는 기업, 일시적으로 영업에 문제가 있지만 일시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기업, 경영진이 교체됐는데 주주 환원을 기대할 만한 기업, 승계가 완료됐는데 승계받은 대주주 방침이 배당 등 주주에 유리한 기업 등 구체적인 스토리를 찾아서 매수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자산적으로도 강력한 발판이 있고 영업 및 그 외 기타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는 정말 저평가되고 강력한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이런 기업 리스트를 뽑아서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실제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이런 리스트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도 이런 리스트에서 분석을 출발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조금 산식을 바꾼 것인데요.
저는 그 순유동자산 가치형 기업에서 종종 재고자산 비중이 너무 큰 기업이 발견되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고 토지가 가지는 가치가 굉장히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고정자산 중에서도 토지 가치를 제외한다는 게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을 구할 때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그리고 토지를 더하고요. 거기에 총차입금을 제외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구하는 식으로 좀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 가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은 매입 채무 등으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볼 때 이렇게 구해진 수치와 시총을 비교해서 이 수치가 시총을 넘어선다. 그러면 굉장히 그 자산에 안전마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가치까지 있으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NCAV형 기업이랑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기업이 겹치는 것도 있지만 의외로 좀 겹치지 않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기업이 NCAV형 기업인지 아닌지 이게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제가 아까 산식은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트 사이트 접속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컴퓨터를 켜고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사진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한번 찾아가는 방법도 지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조사한 기업이 있는데 코메론이라는 기업입니다. 줄자 만드는 기업인데요. 제가 1원도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NCAV형 기업인지 아닌지 알려면 재무제표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트 사이트로 들어가 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인데요. 들어가서 코메론을 칩니다. 그래서 분기보고서를 열고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유동자산이 있고 부채 총계가 아래쪽에 있죠. 부채 총계. 이거를 그냥 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유동자산이 1,008억 그리고 부채 총계가 164억입니다. 165억. 그래서 빼줍니다. 그러면 숫자가 843억이 나오죠. 그러면 코메론의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메론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지금 703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구해놓은 이 NCAV형 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순유동자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NCAV형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NCAV형 기업 말고 좀 다른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뭐 장기금융상품 거기서 토지를 더하고 차입금을 뺀 기업과 이제 뺀 금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해 본다고 했는데요. 이 기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성 지금 현금성 자산이 203억 있고요. 234억 그리고 단기금융상품이 9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좀 금액이 큰데요. 이건 좀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장기금융상품도 28억 원이 있습니다. 장기금융상품 밑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뭐 41억 원 있네요. 이것도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토지를 찾아야 되는데 토지는 유형자산 안쪽에 있겠죠. 216억 원 안에 있는데 이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튼 찾아낼 거고 이제 차입금을 보시면 이 기업의 차입금은 부채 쪽에 있는데 단기 차입금 3억 원 그리고 장기 차입금 25억 원이 있네요. 자, 여기 더한 금액이랑 아까 이런 것들에서 찾은 금액을 다 더한 다음에 차입금을 빼주면 이제 진짜 자산 가치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것들이 뭔지 알려면 주석을 들어가야 돼요. 주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름 보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나오죠. 주석에 들어가서 컨트롤 F로 그냥 찾으면 됩니다. 공정가치 측정. 그러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뭐 공정가치 측정 쭉 나옵니다. 밑에 보면 뭐 금융자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요. 뭐 쭉 나오는데 더 밑으로 내려보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뭔지 여기에 내역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 후순위 사채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419억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여기 수준 1, 수준 2, 수준 3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뭐 공시가격을 쓸 것인지 아니면 간접가격을 쓸 것인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쭉 더한 게 금융자산에 속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다 더해줍니다. 419억 원 다 더해주고요. 그리고 토지도 봐야겠죠? 토지 바로 나옵니다. 유형자산의 당분기말 여기 토지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취득원가가 18억 원입니다. 19억 원, 장부가액도 19억 원이죠. 그러면 400 여기 장부가액 216억 원 중에 18억 원이 토지라는 거니까요. 여기서 18억 원만 더합니다. 그러면 이 자산가치의 총 금액은 790억 원이 되는 거고 빼야 될 이 차입금이 28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빼보면 762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서 본 코메론의 시가총액보다 지금 762억 원이니까 자산가치가 이것도 역시 크다고 할 수 있겠죠. NCAV형이랑 자산가치랑 다 충족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업이 그냥 투자를 여기 마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낭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한번 스터디를 해봐야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조금씩 줄고 있고 영업이익도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이 현금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주가를 그렇게 평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보시면 쭉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한번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한다. 지금 이런 공시자료 보시고 자산가치를 봤더니 자산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게 그 영업적으로 뭔가 한계를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주가치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기업인지 한번 스터디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방법으로 모든 상장 기업을 다 일일이 그 계산을 하면서 찾아볼 수는 없겠죠. 물론 찾아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놓은 엑셀 시트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계산해서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그 퀀트킹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요. NCAV 뿐만 아니고 각종 그 정량적 자료들이 정리된 곳입니다. 여기 카페 주인분께서 데이터를 돌려갖고 실제로 엑셀 표를 제공을 해주고 계세요. 이거를 맹목적으로 제가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불편한 작업들을 상당히 간소화시켜 주니까 한번 참고 자료로 쓸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수치가 맞는지 더블 체크는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 돈 들어가는 거니까 그 수치가 틀렸다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이분이 책임져 주는 게 전혀 아니죠.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좋은 수치를 제공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더보기에 한번 링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NCAV형 기업 꼭 확인을 하셔갖고 한번 스터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